영대국도제도 통일당리역대국도지도 통일당리역대국도제도. 안녕하세요. 충렬군 김방경기념사업회와 강리도지 편찬위원장을 맡기는 김용환입니다. 이 사진은 문성명 박사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기봉 박사 저기 오실 거 겁나가지고요. 제가 한 3배속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1시간 넘게 할 걸 20분에 하라니까 3배속으로 하겠습니다. 백두산이 그려진 우리나라의 고지는 엄청 많은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강리도 6호구분입니다. 1402년에 그린 것인데 이것은 1407, 80년경에 다시 한번 그린 것인데 지금 현재는 교토에 있는 6호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백두산이 그려진 지도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라고는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사서나 이런 데는 있지만은 지도에 그린 건 처음입니다. 근데 지도에 백두산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조선도 처음 있습니다. 조선. 일본도 처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세계 지도에 나타난 것을 프라마고르 지도라고 그래요. 근데 프라마고르 지도는 이거보다 한 50년, 60년 뒤에 그린 지도인데도 자꾸 그렇게 콩알 만큼 그리고 집한 걸 가서 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걸 지가 가장 먼저 그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1402년 프라마고르 지도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일본이라고 여기 일본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 지도가 있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명, 뭐 여기 서울은 아니고 모든 지명이 가장 먼저 나타난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나라 지도가 훌륭하게 있었을 텐데 현존하는 지도가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에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조선 전기에는 장백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린 조선 초기 1402년 태종 때 벌써 백두산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건 교토대에 있는 1910년에 모사한 교토대본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백두산이라고 잘 그려져 있죠. 백두산. 여기 대금고도가 있고요. 흑룡가 아마 요게 두만강이고 이게 압록강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4군 6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증역 동구여기 승남에 백두산이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함경도 부분에 백두산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저기 밖에도 전람했던 소우피와 양계 만릴남 지도에도 백두산이 당연히 그려져 있죠.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백두산, 대택, 큰 연못, 모택자, 대택을 쓰십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참 근사하죠. 아주 근사하게 잘 그렸습니다. 정말 회화적으로 봐도 참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봐도. 보면 여기도 요거 정계비, 여기 정계비 그림도 있죠. 이건 동국대지도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동국대지도 백두산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청구도는 김정화가 만든 전국지도책으로서 대동여지도 조금 전에 그린 지도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지라고 못 찢었습니다. 요거는 대동여지도 속에 백두산의 표현입니다. 여기도 대지라고 쓰여 있군요. 여기도 요 정계비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구글에서 따다 보니까 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건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백두산을 위성에서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확대해 봤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위성에서 내다보면은 요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 경계비가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천지고요. 이때 이게 백두산인데 4분의 3이 이거 중국 땅, 이거 중국 땅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우리 땅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밖에 백두산 지도를 좀 모아봤습니다만은 백두산을 예쁘게 그린 것만 모았어요. 이걸 보면은 갑산 지도인데
꼭 저기 인공위에서 찍은 것 같이 잘 그렸어요. 위에서 내다본 것 같이요. 그래서 따와봤고요. 그다음에 국간장파 지도에도 요 백두산을 이렇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여기도 대택으로 씌워져 있고요. 다음, 이것도 백두산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양봉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산이고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온 지도에서 백두산을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백두산 잘 그린 그림이고요. 대동전도의 항정도분에 백두산을 그린 지도입니다. 그럼 이 백두산의 기록이 어디에부터 시작됐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삼국유사에 처음 나옵니다. 당군신화할 때 태백산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괄호 치놓고 이런 스님이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도 그 태백산이 지금의 백두산일 거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계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서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은 고려사조로에 991년 성종 10년에 백두산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종 때 처음 백두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지지에도 함길도에 백두산 얘기가 나오고요. 조선왕조실록의 백두산 기록은 총 115회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왕대별로 모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게 정계비예요. 정계비가 아까 그 사진을 일부 따온 건데 사진이 남아 있고요. 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장군봉. 이 장군봉이라고 하는 장군봉이 원래 병사봉이었습니다. 병사봉이라고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 장군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병사가 이게 뭐 병장 하사가 병사가 아니고 병마절도사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라면 종이품이에요. 종이품이면 지금의 차관 정도 종이품 뭐 도지사급입니다. 병마절도사가 병사봉이라고 적었던 것을 근래 장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병사봉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기 일반 병사가 아니고 병마절도사 종이품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가 병사봉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봉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요 지점에 있었고 백산천지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931년 7월에 사라졌대요. 아마도 일본군들이 가져갔거나 없앤 거로 짐작이 갑니다. 이 정계비 내용이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냥 번역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총관 목국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경계 나라의 경계를 조사하고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사항에 도래색에 명기한다라고 한문을 쓰였습니다. 물론 대청이라고 하는 큰 글씨가 횡설에 쓰여 있고요. 이것이 강의 51년 5월 15일인데 번역해보면 1712년 숙종 38년 임진년입니다. 그래서 임진기록이라고 해서 임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기록이 임진년이기 때문에 임진년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계비의 기록이 뭐 아까 읽어봤지만 요 만기요람에 찾아보니까 만기요람 1804 서영보 등이 왕명에서 편찬한 책인데 이제 요 정계비에 우리나라 목국 등이 올라갔던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재미난 얘기 있어요. 옮겨왔습니다. 목국 등이 박권과 이선부는 나이 늙었다 하여 동행하지 않고 안 데려갔대요. 그때까지. 그리고 김경문을 데리고 백성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쭉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 탁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탁본. 이거 대청. 이거 대청 보이죠? 대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문이 쭉 써 있습니다. 이 북새기략은 조선 후기의 문신 홍양호가 함경도 지방의 풍토를 기록한 책인데 이게 외집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백두산고라고 했는데 왜 이걸 제가 끄집어내냐면 여기에 백두산이 외국이라면 중국입니다만 중국 사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분이 다 뽑아놨어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북새기략 속에 나타난 중국사의 백두산입니다. 산해경에도 있고요. 진서에도 있고요. 위서에도 있고 요나라 역사에도 있고 금사에도 있고요. 명나라에도 있고요. 청나라에도 다 이렇게 있다고 홍양호 선생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강리도 속에 백두산을 보겠습니다. 강리도가 그려질 때만요 1402년은 아직도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상류를 우리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시대였었어요. 세종대왕 때 우리가 유명하게 알게
4군 6진을 개척하고 그 이후로 백두산과 두만강이 우리 경계됐죠. 그때는 백두산 유역에 두만강 유역이라든가 압록강 유역은 다른 민족도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4군은 세종 때 최윤덕이 이천에 이어서 평안도 도절대사, 이 도절대사가 병사예요. 이게 도절대사로 임명된 지 여진족을 몰아내놓겠다. 그런 다음 압록강 상직 4군을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여연, 자성, 무창, 우예입니다. 이게 여기 혼이강력 때부터 보면 고무창, 고여연, 고우예, 자성은 고자가 안 붙어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보여가지고 교토대본을 내가 따와봤더니 교토대본은 여연이 안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성은 1413년에 갑산군으로 개편됐다가 이 갑산군이 자성, 여연, 후주, 무창으로 펴졌고요. 실제로 자성군이 된 것은 1442년에 군으로 승격합니다. 그 전에는 무창현이었고요. 이러다가 1455년 단종 3년이라고 하고도 세조 1년이라고 합니다만 이때에 여연, 무창, 우예와 함께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은 1459년에 폐지가 됐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혼이강력 때국도 지도가 1455년 이후 1459년 이전에 그렸다는 증명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약간 무리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자료 보면 또 1459년 이후에 자료 그렸으리라고 하는 자료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혼이강력 때국도 모사본, 다시 얘기해서 류코쿠 대학에 있는 게 언제 그렸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로 딱 집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저희가 모순이 되고 저희가 갖다 붙이면 여기가 모순이 돼요. 요것만 보면은 1455년 이후 1459년 이전에 그렸다고 해야 맞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주예요. 여주의 경우는 1402년에는 여흥군하고 천령현이었는데 1469년 이보다 후에 1469년에 세종대왕릉이 여기 헌릉에 있다가 저 여주로 가면서 여주가 승격이 돼요. 여주 승격하니까 그는 여주란 말이 없었고요. 여흥군하고 천령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여주가 생긴 것은 1469년입니다. 근데 혼이강력 때국도지도 류코쿠본에는 여주가 씌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또 1469년 이후에 그렸다는 증명이 됩니다. 자성 넘어가 우에 보겠습니다. 우에 보면은 이 우에는 우리 조선의 지명을 다 잘 그렸는데 우에만 잘못 썼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우에가 예자가 뭐 성씨의 예씨 있죠. 초두변에 안예자 쓰는 예자인데 여기도 삼수변에 안예자 썼어요. 이건 물구비 예자인데 여기도 잘못 썼습니다. 물론 1402년 원도에는 제대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옮겨 쓰면 잘못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우에라고 읽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예자가 삼수변에 한 가지 동자 쓰면은 고을동자가 됩니다. 여기 서초동 같은 고을자가 고우동이라고 쓴 데도 있어요. 이 우에도 마찬가지로 1455년에 폐군돼서 고우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1469년 고종 때에 자성군에 편입돼서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여연. 여연은 1416년에 여연군 설치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1455년에 혁파돼서 폐군됐습니다. 지금은 가장 춥다고 하는 중강진 부분 거길 것 같습니다. 중강진 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 거기가 여연군이었던 것 같아요. 무창도 1440년 무창에 설치했고 1442년에 무창군은 승격됐다가 1455년에 다른 군과 함께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진을 보겠습니다. 강조에 나타나는 백성 부분의 육진은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은, 부령. 벌써 오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이거. 겁납니다. 이거 떨리는데요. 이렇게 강리도지에는 하나하나 그 회령이면 회령에 대한 한자, 별칭, 현재 어디, 뭐 그 역사적인 거 쭉 썼습니다. 종성만 보겠습니다. 종성은 함경북도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도시예요. 종성. 근데 지금은 종성이 없어요. 종성은 왜 뭐냐면 종성의 다른 이름이 종산, 부계 그럽니다. 부계 그러니까 금방 생각나시는 분 있죠? 옛날에 하담 김시양 할아버지가 일로 귀향하셨어요. 부계 기문이 남아 있습니다. 안동김 씨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가 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른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보세요. 저승사자 오셔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해도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가 좋아서 아니고 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암산 솟아는 불암산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솟아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샘이 흐르고 흐르다가 사방에 퍼져 긴 세월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 빛나는 우리 조국 날로 새로워. 이 가사 기가 막히게 좋아서 따왔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던 한 60년 전에 다니던 고등학교 교가 중에 이렇게 잘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사하신 분에게 좀 큰 박수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어디고 써먹을 지금 우리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근원이 어디서부터?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왔다. 수천 년, 수만 년, 반만 년 역사, 백두산의 역사가 흐르고 흐르다가 지금 퍼져서 온 세상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빛나는 조국이 날로 새로워져 가서 세계 강국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가 하루아침에 된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한강의 기적이라는 둥 거기 저기 원조하던 국가에서 원조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런 노래에서 이어져 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백두산을 신령치 않은 그런 정신이 반만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경제대국 나라는 몇 해 못 가고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 강국이고 지도가 융성할 때 세계 역사에서 지도가 융성할 때 그 나라는 가장 융성했습니다. 지도를 가장 잘 그린 나라가 세계를 지도했던 역사가 세계사에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문화가 우리 현재가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지도도 잘 그렸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같이 한번 사진 찍자 그러고 제가 잠깐 어디 외국에 나갔더니 전에는 가면 그래요. 중국 사람이세요? 일본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는 한국 사람 있냐고 그러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보고도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나이 먹어서 이러고 이쁘지 않은데 그렇게 세계 사람들 알아주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유구한 문화가 이어져 왔고 그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긴 세월 동안 꽃이 피고 열매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 지도의 강국이 세계의 강국이었다고 140이 장리도 저자인 김선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가 융성했을 때 가장 그 나라가 융성했었고 만약 1402년에 강주를 그렸을 때 이어져 왔다 그러면 조선시대 암흑기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 지도를 만들고 구글을 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구글 지도를 만들고 구글 소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기 좀 죄송합니다만 외제트 타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켜보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내비게이션 지도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세계 최고의 실력이 됐고 최고로 가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우리의 이러한 지도 문화가 다시 융성해서 세계 제1등의 국가라기보다는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국가,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우리 문화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백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녕공인사업회에서 한 강리도지 편찬 과정은 제가 먼저 국회 때 발표했습니다만 이 강리도를 다시 만들어서 강리도지를 다시 편찬해서 세계에 내놓아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였다, 이러한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